안녕하세요. 시간 많이 흘렀죠? 예, 좀 프린트 해봤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와 최후의 일전이 남았습니다.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요. 안녕하세요. 게으르고 성격 까칠한 아줌마 윤희김입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대한 우리의 대응 상황과 최후의 혈전이 남았습니다. 자, 2월 15일 날 경선인단을 모집했습니다. 2월 15일 날 경선 모집인단 모집에 부정이 있을 걸로 예상을 했었죠. 우리 쪽에서는. 얘들이 뭐 그냥 있을 애들은 아니니까 뭔가 부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었습니다. 경선인단 모집에 1811에 1000번. 그때는 1811에 1000번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범용 인정사 한 1년에 4,000원씩 내는 그런 우리가 은행에서 하는 인증서 말고 그 인증서가 있는 사람만 인터넷으로 등록이 될 수 있는 2월 15일 상황이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 총책임자께서 홍재형님인가요?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했죠. 사람들이 한 71만 명이 모였는데 인터넷으로 20만 명이 되었고 전화 콜센터로 10만 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도 하고 뭐 여러 곳에서 이제 20만 명이 되었고 어찌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했는데 안 되었는데 말이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데 그냥 그렇게 이제 인터뷰가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2월 15일 날 이재명 캠프에서 모임이 있었죠. 서울 지역 열성 지지자 모임. 한 320명 가량이 318명 그 정도 참석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니까 콜센터에 전화해서 연결이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2명이 성공을 했는데 인터넷으로 성공했는데 범용 인증서로 성공을 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 참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방송을 했었죠. 정규 분포가 어떻고 뭐 30만 명이 성공을 하려면 확률이 어떻고 해서 쭉 해서 300명 중에서 단 한 명도 전화 신청에 성공하지 않을 확률은 100만 분의 1 이하로 제로다. 예상을 하고 이제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얘들이 헐 밖에서 표본을 만들어서 저렇게 하다니. 이제 민주당 쪽에서 헐 이렇게 되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현장 투표를 10%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한 11만 정도가 참석했는데 11만 명으로 충분하다. 그 사람의 퍼센트로 전체의 ARS의 퍼센트가 여기서 많이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걸로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을 거다. 현장 투표는 부정이 들어갈 소지가 없으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격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 쪽에서는 생각을 하죠. 얘들이 분명히 현장 투표를 가지고 장난을 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이 3월 13일 날 부랴부랴 모여서 당규 19호를 만들어서 장난을 칩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 전날 통보를 하고 평일날 수요일날 하고 6시까지만 현장 투표를 하기로 하죠. 그리고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통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서 현장 투표 신청했는 사람이 가니까 ARS로 되어 있다. 아니다. 나는 현장 투표 했는 거 확실하다. 그러면서 정글을 내보여도 나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고 현장 투표로 되었습니다. 잘 등록되었습니다. 하는 그것을 이제 캡처했는 걸 보여줘도 아니다. ARS다 이러면서 싸우고 가고 전체적으로 한 5% 정도가 한 200명에 대해서 한 10명 정도가 다들 이제 갔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이 그렇게 돌아갔고 그 다음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이 전화를 못 받았고 그리고 6시까지만 하고 전날 통보했는 것은 확실하게 선거 방해죠. 이게 뭐 소송에 들어가 있고 검찰 고발이라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방해를 할 것이라는 걸 예상을 했죠. 그러면 예상을 하고 우리는 맨 또 떠들었습니다. 얘들이 저렇게 방해를 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재투표를 해야 된다. 현장 투표 이렇게 해서 되느냐 하면서 우리는 ARS를 또 조작을 할 거니까 우린 ARS는 녹음을 하자. 근데 녹음이 되는 게 삼성 안드로이드 폰밖에 안 되니까 다른 폰은 좀 힘드니까 일단 삼성 폰 안드로이드 폰 가진 사람 중에서 제 방송을 보는 사람 중에서 경선 신청하신 분들은 녹음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1000분 정도가 녹음을 했죠. 캡처도 다 하고 녹음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날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 받을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첫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지 마십시오. 그 다음 갖고 계십시오. 두 번째 날에는 주지 말고 갖고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반은 저를 주시고 녹음하신 분들 중에서 반은 제게 이제 뭐 메신저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뭐 이메일인데 이런 쪽으로 저를 주셨고 반은 안 주고 그냥 갖고 계신 겁니다. 지금 현 상태가 그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ARS를 까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들은 안 까고 있죠. ARS를 까버리면은 문제가 심각하니까. 왜 심각하냐고요? 일단 ARS에서 문제가 어떤 점이 드러났나 하면은 첫 번째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각 후보층 지지자들의 정보가 유출되었어요. 왜 인정번호 막 모으고 이랬잖아요. 인정번호 하나 주면은 뭐 5만 원 받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정인이 있겠죠. 예. 그래서 각 후보 측, 뭐 물론 개인의 일탈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각 후보 측 지지자의 정보가 유출되었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의 정보는 어디에 모입니까? 네, 커뮤니티에 다 모입니다. 캠프에 다 모이고요. 커뮤니티를 가장 많이 관리하는 사람은 이번에 문재인 캠프로 가신 조현 대표님이십니다. 400여 개의 커뮤니티를 관리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한 능력이십니다. 그게 한 개만 관리하려고 해도 막 머리 빠개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그 놀라운 능력에는 경의를 표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재명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한 5, 60만 정도 되는 그런 정보가 다 모여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유출이 되었고 이게 선거에 사용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조현 대표께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아직까지 통보서는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총무님께서도 이제 저를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것도 못 받았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여론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실지도 모르겠고 지금 하셨는데 우리 집까지 아직 전달이 안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선거를 고소를 환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유출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정보가 그쪽에 다 모였는데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고. 그러니까 누가 유출을 시켰는지 막말로 팔았는지 더불어민주당 뭐 이렇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5만 원이었으니까 50만이라 그러면은 50만 곱하기 5 하면 250억이고 큰 돈이잖아요. 그죠? 누군가 그것을 해킹해서 가져갔다면은 그건 엄청 큰 일이죠. 어쨌든 유출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유출이 되었는 번호가 어떻게 되었는 것 같다고요? 스크리닝이 되었다고요. 번호가 내가 했는 번호가 여기가 이재명 지지자구나 C 회사로, 문재인 지지자구나 D 회사로, 안철수는 나올 데가 없죠. 안희정 지지자구나 E 회사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분류가 되어서 들어간 회사에서는 짝수번, 홀수번 두 개로 나누어 짝수번 회사에서 A 회사로 배정된 회사는 소음이 나요. 기계음 다 녹음되었죠. 그래서 어디서 끝나는지 어디에 시작하는지 몰라고 전부 에러가 나는 거야. B 회사로 되면은 중간에 끊깁니다. 광주 지역, 호남 지역에서 계속 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번 울리고 3번 울리고 받자마자 끊기고 다 무효표가 되었죠. 그죠? 서울 지역에서 홀수번 전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정 시간 후 등록되지 않은 번호이다. 1번 누르는 사람 전부 홀수번은 등록되지 않은 번호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1번 누르는지 어떻게 알고? 정보를 보고 스크리닝하고 나중에 조작이 일어났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뭐 팔아먹었다거나 뭐 어떻게 됐다는 건 모릅니다. 어쨌든 모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팔았는 문캠 같은 데는 인증번호 나오면 돈이 오갔는 것도 있다. 근데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정보는 회사별로 이렇게 되어서 어떤 회사는 소음, 어떤 회사는 중간에 끊기고 어떤 회사는 바뀌고 해갖고 처음부터 기획되고 조작된 부정선거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DB를 까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옛날이었다면 당연히 깠겠죠. 까고 난 다음에 그거 봐라 네가 잘못했는 거야 이러면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우길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증거가 있다는 걸 아니까 걔들이 이제 심각하잖아요. 증거라. 그러면은 확인을 원하는 사람만 해라. 그러니까 니들이 확인을 원하면은 녹음했는 애들 전부 다 1번 찍었는 거 아니까 다 1번 쫙 해가지고 내가 쫙 보여주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정확하게 투표를 했다는 홍보용으로 사용하겠다. 우리는 면죄부를 받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래 요거 있는 거 줄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다 까고 확인을 해봐라. 싹 다 까고 그 다음 그 중에서 확인을 해봐라. 그리고 나는 싹 다 깠으면 나머지 남았는 거 저한테 아직까지 안 주신 분 있죠. 그죠? 갖고 있고 절대로 저한테 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남았으니까 다 까면은 다시 한번 해보면은 바꾸었는 거 표나잖아요. 다시 1번으로 쫙 바꿨는 거 다 표나니까 함부로 못 바꿉니다. 그죠? 우리는 누가 녹음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녹음을 했는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그쪽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은 오픈했는 상태입니다. 반 오픈했는 건 내 계정 이미 다 틀렸어요. 걔들은 저한테 녹음했는 사람이 줬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 얘들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장난이 아니구나 500명 정도는 정말로 녹음을 했구나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준 애들이 500명 정도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까면은 큰일 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뭐 현실적인 거니까 안 까면은 좋다 뭐 이래 됐는 거. 대신 대선은 무조건 투표소 수개표를 해라 이렇게 뭐 한다거나 여론이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왜 자꾸 이미 결론 났는 것을 그러느냐. 니들 후보도 성복을 했지 않았느냐. 니들도 성복을 해라. 우리는 성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광주 호남에서 34%가 무효표가 나올 수 있느냐고. 수도권에서 어떻게 120만 표 중에서 30만 표밖에 안 나올 수가 있느냐고. 만약에 까서 싹 다 깠어. 그래 깠는데 오차 범위가 한 2% 이하야. 그럼 맞잖아요. 내가 1번 찍었는데 1번이 다 나왔어. 내가 3번 찍었는데 3번이 다 나왔어. 거기에서 잘못 나왔는 거 이의 신청을 받았는데 그 이의 신청했는 비율이 2% 미만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오해했는 거잖아요. 그럼 받아들여야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니다. 그럼 재투표 해야죠. 재투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작이 있는 것은 조사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요. 너무 힘들다 덮자. 참 이게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게 문제입니다. 덮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까면은 대한민국이 다 뒤집어지는데 덮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번 부정선거를 하면서 느꼈는 건데 안 썩은 데가 없어. 대한민국은 다 썩었어. 전부 다 썩어서 새로 싹 드러내고 부정경선 한번 까고 새로 싹 다 드러내가지고 한번 나라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 첫 번째, 경선인단 모집에서부터 이상했었다. 걔들이 거짓말 했었다. 거기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박사 3명이 가 있고, 박사 3명이 가 있다는 게 그냥 소문이었죠. 실제로는 가 있지 않고, 그 전문가가 지정한 사람이 가서 그냥 올라가는 거 스크리닝만 했다는데, 글쎄요, 그 근처에도 접근 못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민주당이 표를 내줬는데 첫날 경선에 등록했는 콜센터로 등록했는 사람이 8,000명 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등록했는 사람이 19,500명 정도 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하루 종일 그 많은 사람이 딸랑 8,000통 받았다는 말은 99%가 통화가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현장에 있으면서 박사 3명 아니라도 정상적인 인간 1명만 되어 있으면 난리 안 났겠어요? 통화 하나도 안 되는데 뭐 디도스 공격받았나 뭐냐 난리가 났을 건데 태연하게 이재명 캠프에서 정상적인 투표였습니다. 김용진 의원 정상적인 투표였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직접 거기 현장에 있으면서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정상적인 투표였습니다. 이따위로 얘기를 했다는 것은 다들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딸랑 8,000통 되었는데 말이 돼요?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는 30만 통이 그 71만 명 중에 30만 명이 되었다고 발표를 했어야 되죠. 그죠? 자, 어쨌든 걔들 경선인단 모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경선인단 모집 부정이 있을 걸 예상을 했었죠. 그죠?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많은 사람이 나서서 했는데 그러나 뭐 정상적이었다. 접속이 원활했으나 정상적이었다. 2월 15일 인터넷 신청 20만, 콜센터 신청 10만은 조작된 것이고 거짓말이다. 그걸 증명했다. 왜냐하면은 2월 16일 날 10시에 이재명 캠프에서 열렬 지지자 모임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단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이 없었다. 전화해서. 이것은 부정이다. 이게 증명되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표본으로 얘들이 알 수 있구나. 표본으로 불가능하게 현장 투표를 왜곡시키자. 그래서 왜곡시켰죠. 그럼 걔들이 왜곡시킬 거 알고 있었죠. 그죠? 얘들 왜곡시켰는 거 봐라. 우리는 ARS 투표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녹음하자. 이렇게 되었죠. 우리 쪽 대응이요. 그러니 ARS 대응하고 난 다음에 후보가 승복했다. 니들도 승복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리는 후보가 상관없다. 유권자가 검증하겠다. 까라. ARS DB 역발송해라. 이렇게까지 지금 나왔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쪽하고 우리하고 이제 여론전이 최후의 결전이 여론전이 남았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이거 자꾸 끌고 가가지고 정권 교체 못한다. 이거 자꾸 끌고 가고 우리가 진다. 이런 거 자꾸 걸리면은 후보가 정당성이 없어진다. 니들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서 이재명 후보도 성목을 했는데 니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래 뭐 빨리 얘기해봐라. 네가 갖고 있는 데이터 누구든지 말하면은 네가 몇 번 했는지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다 전원 다 역발송 해가지고 다 체크를 해보자. 그러면은 체크를 해보고 난 다음에 이의 신청을 받는데 그냥 받는 거 말고 이의 신청 뭐가 잘못되었는지 전부 다 증거를 가지고 잘못되었는 거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보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는 갔다. 뭐 정보가 유출되고 살짝이 이런 부분에 전부 증거가 다 있다. 우리는 중간에 끊겼는 거, 소음이 있는 거, 일정 시간 후 등록되지 않은 번호가 되었다는 거, 몇 시 몇 분에 전화했을 때는 요렇게 녹음되었다. 몇 시 몇 분에 전화했을 때는 요렇게 녹음되었다. 시간별로 다 해서 녹음 다 되었고요. 그 다음 뭐 그 같은 홀수 번호인데 안희정 후보는 정상적으로 투표되었다. 그 안내 멘트 나가는 거 녹음 다 되었고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까면은 네가 잘못했다가 아니고 너희가 잘못했다. 우리가 증거가 있다가 되어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덮이느냐 우리가 그들을 덮느냐가 남아있을 겁니다. 최후의 일전입니다. 거의 요즘은 뭐 걔들이 제일 잘하는 건 뭡니까? 국정원이 제일 잘하는 건 이간질 시키는 거죠. 뭐 통장 어떻게 했느냐, 내역을 어떻게 했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시끄럽게 해서 이간질 시키고 방송하는 애 얘는 누구는 뭐 5월 1일 오렌지데이 날 입당하자. 누구는 뭐 입당 안 하자. 아직까지 기다리자 해갖고 막 이간질 시키고 누구는 뭐 광화문에서 모이고 누구는 여의도에서 모이자 막 이간질 시키고 뭐 그렇게 내부에서 그 계속해서 트러블을 만들고 이간질을 시켜서 바깥으로 스피커가 작아지게 하고 사람들이 보길래 쟤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막 인신공격을 하는 거죠. 제가 뭐 공공으로 2인분을 먹었대, 3인분을 먹었대, 뭐 이렇게 이제 개인 공격을 하게 되는 거고. 가면은 저한테는 막 괜히 시비 거는 사람도 요즘 좀 생겼습니다. 다 예상을 했던 거고요. 우리가 할 것은 여론전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8명의 SNS 멤버들이라고 저랑 같이 공격 대상이 되었던 분들을 한번 모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걔들도 우리를 예상을 했고 우리 또 걔들을 예상했고 이렇게 해서 팽팽하게 왔는 상황입니다.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송해도 이길 확률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소송을 맡아줄 변호사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민변도 없고 뭐 어떤 단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검찰에 고소를 해도 검찰이 우리 편을 들어줄지 그 증거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증거를 은닉하는 데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싹 다 스파인지 짝새인지 프락친지도 모르고 주변이 다 썩었을 때는요. 내가 만약에 이재명이었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혼자로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재명이었다면은 내가 이재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모으는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들이 좀 해라. 요까지가 내 한계다. 나는 공정사회도 건설하고 싶고 부정선거도 없애고 싶고 세월호 진상도 밝히고 싶고 하고 싶은데 싹 다 썩어서 내가 어떻게 하기가 힘들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단 그런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 좀 정의로운 사람들, 좀 성격 까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연기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이상해요. 제가 연기를요? 이재명 씨가 연기를요? 당근 지지자 모아서 재개하시겠죠. 예.
지금 우리가 뭉쳐서 뭐 한번 이재명을 압박하는 형식으로 이재명에게 대표권을 한번 줘보는 거죠. 네 공약을 실현을 해봐라. 이간질 우리끼리 싸우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일단은 걔들은 그렇게 나오리라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걔들은 주 종복이 이간계예요. 이간질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안 당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혼자 독고다이도 움직이면은 이간질 할 게 없잖아. 내 혼자 다 해버리면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홍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비슷한 사람이 모여야겠죠. 힘이 모여야 되고, 지금 현재 같이 SNS 팔인 분들, 그 다음에 그 부유모의 운영진 분들, 제이림, 그 다음 18대 대선 부정팀, 이런 분들이 다들 도와주신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독고다이 해봤지만 힘이 없어요. 그래요. 독고다이 하면은 이간질을 당할 위험은 없는데 힘을 모으는데 좀 한계가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천창룡님 힘내세요. 투쟁투쟁. 예. 천창룡님이 잘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여론전입니다. 우리가 떠들어야지 이깁니다. 우리가 떠드는 건 간단합니다. 까라. ARS-DB를 까라. 까면은 더불어민주당 책임지고 그 지지율 원상 복귀합니다. 그 조작했는 지지율 말고 진짜 지지율이. 여론조사로서야 얼마든지 지지율 조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ARS-DB 까서 60%로 문재인이 했는 거 당선되는 거 확인되잖아요. 역발송 다 시켜서 내 거 다 맞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게 60% 했는 게 맞다. 그러면 선거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 자체가 그냥 대통령 당선입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나발이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당선이에요. 거기에서 신뢰와 힘이 이미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이익을 보는 사람은 아마 문재인 후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민주당일 것 같고요. 그럼 세 번째가 아마 안희정 후보일 것 같죠. 2위니까. 네 번째가 아마 이재명 후보일 것 같죠. 너 페이스메이킹 하려고 왔지? 이러면서 너 떨어질 거 이거 하는 거 알고 왔지? 이런 얘기를 딱 했을 때 아니야,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진짜 20%밖에 지지율이 안 나왔어. 나는 나대로 다 했는데 니들이 그렇게 찍었어. 이러면서 전거 딱 까주면은 페이스메이크를 했다는 둥, 원래는 걔들 편이었는데 어떻게 했다는 이런 더러운 소리 안 들어도 되는 겁니다.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죠. 누구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ARS-DB를 까면은 다 이익이야.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깔끔하게 까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 작업 해보고요. 그래, 딱 해서 틀렸다. 그러면은 틀렸다는 걸 증거를 내밀어야지. 그 다음에 그게 증명이 되잖아요. 증거는 한 1000개 정도 되니까 충분하지 않겠어요? 10개만 해도 되는데 100개도 아니고 1000개인데 증거가 모자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전 국민이 나서서 감시하고 녹음하고 캡처해가지고 부정선거 잡아내는 게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세계 최고로 정말 이재명 지지자들이 정말 수준이 높고 정말 정말 괜찮은 그런 우리가 이기면 아마 세계사에 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은 또 어떻게 되겠죠? 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곧 일단 저한테 그 지원해 주실 분 계시면은요,
이쪽 통장 보이시죠? 그죠? 이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왜냐면은 소송비가 해외 쪽이 좀 국내 쪽보다 국내 쪽에서는 변호사가 아무도 없어가지고요. 해외 쪽에 나가려고 하니까 해외 쪽 변호사를 하려면은 조금 더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스피커를 통해서 언론 홍보를 할 겁니다. 이렇게요. 중요 이슈를 하고 여기에 대하여 공동 통장을 해서 1인당 10,000원, 1인당 1,000원씩 한 10,000명 정도 해서 8명에게 100만 원씩 이렇게 주면서 하루에 뭐 30분 이상, 1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방송을 해라. 요새 볼 게 없더라. 우리도 이렇게 채널 돌려가면서 8개를 한번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번 보자. 뭐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 사람들도 자기 일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 거고 한 200만 원 정도는 관리비로 쓰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었고 우리는 지금까지 참 잘 싸웠습니다. 걔들도 한 수 놓고 우리도 한 수 놓고 걔들 한 수 놓고 우리 한 수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참 잘 싸워왔습니다. 걔들하고. 예. 그래서 최후의 일전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이 모여지면은 뭐 가처분 소송 안 해도 검찰에서 바로 더불어민주당에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ARS DB 까봐라. 역발송 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검찰에서 안 되면 가처분 소송 해갖고 그 효력 정지를 하고 재투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재투표하면은 지금 당선된 후보는 아니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어쨌든 그게 걸려 있으면은 부정선거 있는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걸려 있으면은 대통령 후보 되기는 좀 힘이 듭니다. 우리랑 같이 잘 한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잘 해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최병기 씨 반갑습니다. 예, 우리들이 배워 투표하는 모든 걸 투명하고 우리들이 배워 투표하는 시스템. 예, 투표소 수개표 해야 되겠죠, 그죠? ARS도 이 정도 난리치면은 투표소 수개표 가능합니다. 민주당. 우리 당이 특별하게 없어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뭐, 심지어 정의당까지도, 뭐, 부패할 사람들은 다 부패한 것 같아요. 언론도 다 부패했고, 뭐, 특별히 당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정책 정할 때가, 정책을 우리를 부정선거 하면은 우리 말을 들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공무원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들의 인사권자에게만 충성을 합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걸 알면은요, 부정선거로 당선시켜주는 사람한테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부정선거의 주체가 미국이었다면 미국에 충성하는 거라. 사드 배치 밟고 2개, 밟고 4개, 밟고 10개 당첨. 이러면서. 그럼 사람들은 이제 뒤에서 투표권 얻는 일반 개돼지들은 10개야 이러면서 어머 제가 될 것 같아, 낙점될 것 같아 이렇게 구경하면 되는 겁니다. 뭐 재벌 뭐 세금 20%, 밟고 10% 반띵 이러면 밟고 5%. 재벌은 세금 안 내도 돼. 그럼 우리는 뒤에서 딱 이러고 어머 재벌 세금 안 내도 된대 이러면서 제가 낙첨될 것 같대 이러면서 구경하면 돼요. 그러면 걔들은 이제 누가 재벌이 하는지, 뭐 미국이 하는지, 국정원이 하는지, 국정원에만 충성하면 됩니다. 국정원에 있는 애들 월급을 10배로 올린다 이렇게 뿌리면 되겠죠. 자기를 뽑아주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쪽수가 많은 국민이 원한다 그러면 국민한테 충성하는 거고, 아니면은
쥐 뽑아주는 사람한테 부정선거하면 부정선거가 뽑아줄 사람한테 이제 충성을 하면 되는 거죠. 뭐. 예산 400조 원을 가지고 뭐 쥐 마음대로 쓰면 되지. 뭐. 4대강 해갖고 땅 파는 데 쓰든지 거기 삥땅 쳐가지고 뭐 하든지 뭐 창조 경제를 해가지고 뭐 독일에서 삥땅을 치든지 뭐 그거는 자기를 만들어주는 데다가 충성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예산을 쓰게 하려면은 우리한테 잘 보여야지 대통령이 된다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예산 사용권이 있고요. 그 사람이 우리들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그냥 놔두면 미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부정선거를 그냥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우리들 눈치를 보게 되면은 걔들이 그렇게까지 겁도 없이 백해무익한 사드를 배치하자고 얘기할 택이 없어요. 그렇게 할 택이 없고 언론이 그렇게 입을 닫을 이유가 없어요. 언론이 다 같이 나서서 떠들면은 사드 배치 뭐 50% 찬반이 50% 95% 5%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99% 1%로 바뀔 겁니다. 아마 제대로만 홍보를 한다면은요. 사드 배치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기사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걸 아니까 그따위로 하는 거지. 부정선거 자료 있나요? 자료 있다고 112번을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녹취를 했다고요. 그래서요. 녹취했는 거 다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꾸로 까잖아요. 걔들이 역발송을 딱 하면은 틀렸다는 것을 말만 하면 증명이 안 되는데 증거가 딱 있다고. 증거 딱 갖다 대면서 봐, 네가 틀렸지?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뭐 홀수가 어떻게 되고 짝수가 어떻게 되는 것도 다 모든 이의 신청을 받으면 됩니다. 일반 언론이 생겨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8명의 SNS 멤버를 한번 모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1,000원씩 해가지고 한 10,000명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자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받았으면은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뭐 하루에 뭐 30분을 하라. 아니면 1시간을 해라. 요렇게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러면 돈이 적다 이렇게 이제 뭐 자기들이 노조를 만들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홀수 번호 이상 없어요. 이상 없는 분들은 예, 문재인 측 쪽은 이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재명 쪽은 전부 다 이상합니다. 예,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까보면은 간단합니다. 정상적으로 투표되었는데 전화하니까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투표되었습니다도 녹음되고 없는 전화번호입니다도 녹음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증거를 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이제 일단은 우리는 이제 증거를 가지고 그쪽에 까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검찰이 요구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가처분 소송하고 본소송하고 검찰하고 다 들어갔으니까요. 아마. 등록 안 된 그러니까 등록 안 된 전화번호인데 통화를 했을 택이 있어요. 계좌 페북에 올려주세요. 예, 계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저 개인 계좌고요. 개인 계좌에서 여기 있습니다. 요것은 제 개인 계좌입니다. 하나은행 620-2215-16447 김윤입니다. 예,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요렇게 되어주고요. 그 다음, 방송을 해서 8명
1인당에 8인의 그 방송국은요. 1인당 1,000원씩 해가지고 하는 방송국 SNS에서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급이라는 게 활동비도 좀 주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매일 이렇게 윤희김 같은 경우는 게을러 가지고 하루 빼먹었다 그러면 까. 너 게을러서 말이야 이러면서 까. 요렇게 하면 돼요. 나는 반은 까일 것 같아. 예, 성실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신중하게. 까보면 돼요. 신중하게 합니다. 당연하죠. 얼마만큼 더 신중할까요? 목숨 위협받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나가면은 제가 신중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거의 우리 친정에까지 다 알려지고 친정 엄마가 전화 오고 우리 작은 애는 가끔씩 전화합니다. 엄마 살아있는지. 자, 저는 이제 이미 되돌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까면은 아무도 증거 다 들고 있다고 지금 112번 얘기했습니다. 예, 증거 충분히 있습니다. 까면은 그대로 됩니다. 제가 증거가 없으면 저한테 이미 이제 녹음 파일을 아무 때나 지금 그냥 엔터 누르면 돼요. 아무 때나 까면 돼요. 뭘 그 시간 정해서 깝니까? 그냥 까면 되지. 까면 돼요, 그냥. 그리고 저한테 그 녹음 파일 줬는 사람들이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무슨 카페 같은데 그 페이스북 무슨 커뮤니티에 막 올렸어요. 그쪽에 있는 것만 해도 한 500개는 넘을 것 같던데요. 안 된 사람이 훨씬 당연하죠. 안 된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예. 정거를 넘어서 투명하지 않은 게 따르는 사람이 개돼지가 되는 거. 대놓고 했잖아요. 20만 명이 지원을 했는데 해외에서 투표하겠다고 20만 명이 지원을 했는데 3,700명밖에 투표를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투표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지지를 않고 까면 되는데 안 까는 게 그린 거죠. 그죠? 예, 그겁니다. 그럼 네가 까라. 내가 까면 다 조작하는 거 아는데 내가 왜 까? 저가 까야지. 자, 예, 그 순영 씨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냥 까면은 누구다 다 이익입니다. 손해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까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정당하다는 걸 딱 보여주고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재명 지지자한테 잘 보이려면 이재명 지지자의 공약을 받아들이고 안희정 지지자한테 잘 보이고 싶으면 안희정 지지자의 공약을 받아들이고 국민들한테 여론을 맞아서 거기에 맞게 해서 투표소 수개표 해서 하면은 이길 겁니다. 이간질이 시작되었다는 말을 하는데 아마 게시판에서도 이간질이 충분히 일 거고요. 그 다음에 카페에서도 이간질 충분히 됩니다. 막 싸우게 만듭니다. 광화문에서도 막 싸웁니다. 경찰 출동되고요. 막 목소리 올라가고 막 싸우고요. 여러 곳에서 이간질과 싸움이 되는데 어차피 거쳐야 될 겁니다. 찬현 씨도 그렇게 이제 말할 것은 없고요. 저는 개는 아니고 돼지과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듣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